사무라 그래도 국회의장이라 폼을 잡아요. 아무리 그랬지만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 그 구성을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다. 여기를 여야하겠다 해가지고 일단 13일 본회의는 소집하겠다. 여유를 받죠. 그래서 국회법에 보면 매주 일단은 홀수단에는 원래 국회를 쉬도록 딱수단에는 여름 더운 8월달에 6월달에 국장이 6월달에 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하는 거를 이렇게 원칙적이죠. 그러니까 요번 다음 주 어제가 4일, 3일, 20일 날 오후 2시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7개 주겠다는 거 그거라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볼포하고 이거 놔야 되겠습니까? 고민이 많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당이 10일날 밤 8시 협상이 결렬되고 9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좀 원구성을 해놨다고 해놓고는 그런 날부터 법사위 바로 열었잖아요. 열어가지고 문제 있는 최상병 특검법 전체 회의에 땅땅땅 두드려서 상정했어. 왜냐? 전체가 19명인데 이미 민주당하고 조국당 하나 띄우면은 11명이 돼. 김당 의원이 참석하건 말고 관계없어요. 과반이 되니까 회의는 소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통과시킬 줄 알았어. 그랬더니 통과는 안 시키고 상정만 해놓고 그날 간사 뽑고 소위에 넘겼어. 일단 형식이 나중에 법안 소위에다가 넘겨놓고 이제 그러면은 바로 다음번 전체에서 땅땅 친다. 그러니까 그날 정청래라는 놈이 한 말이 있잖아요. 자, 국회의장 우리가 갖고 법사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법안은 필요하다면 하루에 해치운다 이게 하지. 예를 들면 다른 법안 국토위원회에서 건설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냥 국힘당 반대하면 밀어내버리고 자기들끼리 땅땅땅 부들이고 원래 법안 소위를 열어서 올라오고 좀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사유나 사정에 있다면 여야 간사의 합의로 할 수 있다 이런 데 있으니까 불가피한 사유로 소위 안 한다고 바로 전체회로 넘겨서 흔들리고 법사위에 보내면 법사위가 점심 먹기 전에 땅땅땅 쳐버리면 오후 2시에 본회의 열어가지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보관 가능합니다. 그걸 정청래가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지금 완전히 지금 이재명이 다음에 이인자다. 이른바 수석, 자기 말로 수석 최고위원회. 자, 이자가 수석 최고위원회 4선이에요, 4선. 형식으로 하면은 상임위원장은 3선이 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선이 온도시켜주는 자리입니다. 4선이면은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시니어로 외교위원회나 국방위원회나 좀 점잖은 데 가서 이렇게 무게 힘주고 있는 자리인데 왜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맡느냐. 그러니까 각종 모든 법안을 법사위원회를 최종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 법안을 자기들끼리 막 만들다 보면은 자기들 입장만 고려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사실 보면은 다른 부서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 관련 전세리 이런 법을 고쳤다 하면은 그건 세법에 관련된 문제니까 기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체회에서 여야가 다 토론을 거쳐서 통과가 되더라도 본회의로 바로 상정이 안 됩니다. 법사위원회로 와서 그것을 우리 용어로 작부 수정이라고 해요. 각 다른 부처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 다음에 오늘 기존의 법에 작부가 좀 상충이 되지 않는지 이런 최종적인 수정을 거쳐서 법사위를 통과해야지. 그러니까 그동안 예를 들어 DJ 대통령이 된 이래로 20년 조금 넘었지.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하면 국회의장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제1당이 맡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여당은 국민의힘당인데 민주당은 야당이지만은 의석수가 다수니까 국회의장을 보고 만든다. 그러면은 거기에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올리는 박문희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으로 한다. 그렇게 반응이 지금까지 줄곧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연히 국민의힘당에 법사위원장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법사위원장이 이 법안 시비를 안 하고 개회를 해야지 돼요. 상정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그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른바 패스트 트랙법 그냥 깔아뭉개면 안 되니까 그거를 선거기간 최장 180일 그 다음에 소강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넘어오면 법사위원회에서 90일 그러고 나서도 본회의까지 60일 이렇게 토탈 380일이 지나면은 어떤 법안이라도 그냥 깔아뭉갤 수가 없고 최소한 국회의원 임기가 4년입니다. 그중에 1년에 한 건은 해야 될 거 아니야. 380일 이거를 다 없앨 수 있는 게 바로 법사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왜 법사위원장을 먹는 게 그렇게 논란이 빚었던 거냐. 자, 그렇게 돼. 자, 그래 됐는데 방금 내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7개라도 받아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국토교통위 비대위원회 예산 담당하는 데도 있고 보건복지 쪽도 있고 농림수산 쪽도 있고 하니까 챙겨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일부에서는 야 우리가 여당인데 야당이 아니라 무작정 이걸 버티고 있어야 돼.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민생을 우리 분야에서라도 챙기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받아들이자는 쪽이고 현재까지는 안철수하고 인천의 윤상현이 2명만 고르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은 눈치 본다고 나경원이 이런 애들은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분위기는 버티자. 근데 버텨가 끝까지 정말 아내가 자 요번 목요일날 7개 다 갖고 가버리면 어떡하 난리에. 그래서 10일날 밤에 상임위원장을 통과시킨 그날부터 11일날 저녁에 본래 의총을 국회 로탄다 호텔 앞에서 했어요. 12시 되니까 다 집에 가자는 거야. 근데 그때 상황이 나경원이 혼자 야 그냥 집에 가면 어떡하느냐 우리 밤샘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난지 압니까? 아니 쟤들이 저렇게 막 가는데 우리가 밤샘이 한다고 효과가 있냐. 우리 집에 가서 푹 쉬고 원기를 회복해야지 내일 아침에 또 나올 거 아니냐. 이래가 12시 딱 되니까 집에 갔습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날 오전 10시 수요일날 오전 10시 목요일날 오전 10시 어제 금요일날 오전 10시도 맨날 국회 로텐도 호텔 앞에 모여요. 원내 의총한다고 모였어. 그 회의만 매일 하고 있어. 결론을 한다. 그런데 동아일보 기자가 어제 신문을 넉보를 했어. 그런데 12시 다 돼가니까 정부석에 들어가다가 밥은 먹어야지. 그러니까 12시 한 10분 전에 다 일어나가 헤어지는 거야. 그건 뭐야? 내일 또 10시야. 이게 지금 국힘당 꼬라지라 이겁니다. 어떤 놈은 뭐가지 그냥 머리띠 두르고 막 저러 눕겠다고 국회의장 사무실 국회의장 방 앞에 가서 들어 눕는다든가 없어 아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선배님들도 생각이 다 다른데 저는 그렇습니다. 다 해라. 너 다 먹으라 그러고 끝까지 안 들어가야 돼. 맞아요. 왜냐 그래가지고 그럼 언제까지도 그럴 거야. 한 6개월만 버티래. 6개월. 그러면은 모든 국정에 관한 국회에 이루어질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다질 수밖에 없어요. 7개를 빼앗긴다면은 국회가 아직 개원이 정식으로 안 됐으니까 쟤들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18개 다 먹어가면은 그럼 너희가 다 책임져라 이거야. 너희들이 말하라. 그거 안 된다는 식으로 여론이 된다고. 그러면은 어떤 양보라도 나올 수 있다 이게. 아무리 민주당이 지금 막 기고 만장하지만은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 지난주 토요일 할 때 바로 그 전날 이화영이가 대북 송금으로 9년 6개월 중형을 받았죠. 이재명이 당연히 이재명이 중형 나온다. 이화영이는 실무로만 공범이고 죽으면 이 재명이 여기가 9년 6개월 중형을 받았으면
이재명이는 15년은 먹어야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빨리 기소하지 말고 7월달 15일부터 여름 휴가 들어갔을 때 그때 기소해가지고 구속 기소 영장 청구 아예 한번 영장 받아보자. 그런데 이원석이가 불구속 기소를 하자고 주장한다고 했죠. 수요일 날 결국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그날 첫마디가 뭐냐면 창작 수준, 검찰의 창작 수준이 자꾸 떨어진다. 두 가지 얘기. 창작을 했다. 완전히 조작이라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수준이 어렵다는 식의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신문에 났죠. 목요일 날 5일 총회하고 뭐 그런 대책을 법안을 그날 결국 22개를 준비하는 걸로 했는데, 이재명이 목요일 날 사라졌어요. 연락해서 오늘 의총부터 참석 못한다 그러고 모든 일정 없이 이재명이가 하루를 비웠다. 그리고 어제는 재판받는 날이잖아요. 금요일. 지금도 화요일과 금요일은 재판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선거법 위반이 나타났어. 기자들이 막 질문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순전한 날조고 이거는 조작이다. 그런데 언론도 말이야 무슨 애완견처럼 검찰이 주는 정보 받아가지고 그대로 받아서서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웃기는 것이죠. 지금 언론에다가 책임을 돌렸어. 이 얘기 되는 일이에요. 근데 저 헷가닥해서 그게 목요일날 어디에 갔겠습니까? 자, 흔히들 쉽게 생각하면 기소가 됐어요. 이제 재판 4번 받으러 가야 돼요. 지금도 화요일날 대장동 재판, 금요일은 대장동 그 비리 재판과 선거법 위반 재판을 격주로 하고, 월요일은 위정 교사 사건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누라 김혜경이도 월요일날 또 재판받죠. 월요일날은 부부가 쌍으로 아주 다정하게 재판받으러 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원지방법원으로 이게 기소가 됐으면은 수원지방법원에 또 재판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면 월, 화, 금이 잡혀 있으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월화수목금 5일 근무인데 나흘 동안 재판받으러 간 그 이재명이 직업은 뭐예요? 국회의원이에요? 법원 출입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국회의원이 1년에 세비만 1억 7천만 원 받아먹는데 일주일에 하루 근무해도 되는 직업입니까? 국회의원이 무슨 알바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이재명을 먼저 국정 불러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한 놈도 그 얘기를 못하는 거냐? 한동훈이 이 자식도 못해. 나경원이도 못해. 이재명이 좀 똑같이 탔어요. 자, 이재명이는 좀 사법 처리가 지난번 이화영이 9년 6개월 이래로 굉장히 좀 심각해져. 왜냐? 누가 봐도 좀 법을 모르는 분도 야, 이화영이한테 6년 9개월 나왔으면은 이재명이는 15년은 맞아야 된다. 다 안단 말이야. 이재명이도 지도 변호사입니까? 지도 지우면 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과의 싸움에서 윤석열은 아직도 있는 이 사법, 이 검찰권을 동원해서 밀어붙이기 좀 시작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가팔라졌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하시는 34부 그 재판장이 1년 반을 주문해 놓고는 어느 날 사표되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선거 전에 재판이 2달 중단됐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 판사가 한성진인가 판사가 왔는데 이 사람이 다 검토했어. 그래가지고 어제 발표했어. 이달 28일 다음 주 금요일날 마지막 정인신문한다. 끝이에요. 그 정인신문하면 이제 결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주 뒤에 7월 초에 결심하고, 그럼 저쪽이 그럼 한 분쯤 딜도 하고 결심 들어가. 7월 말까지 결심이 되고 한 달 쉬고 9월 달에는 1심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 원만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 무효예요. 지난번 게 무효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도 무효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지난번 국회의원 한 것도 21대 국회의원도 자동 무효가 되고 지금 다 무효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 선거에서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확정이 되면은 100만 원 이상 나와서 확정이 되면은 민주당이 대선 자금으로 선거료부터 지원받았던 434억 원을 다 태워놔야 돼.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최소한 벌금 200 내지 300원 나오도록 돼 있어요. 이게 80만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1심 나오면은 이제 사법 리스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눈앞에 단국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실 재판을 받으러 4번을 갔나? 또 고등법원 전 1심이 지금 거의 2년 걸렸네. 딱 2년 걸렸네. 22년 9월 초에 나라 망하고 있는데 그런 헛소리 하죠. 시작을 해서 2년 만인 9월 초에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1심이 오래 끌었지만 고등법은 2심만 해도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한 추가된 거 몇 가지 자료 가지고 가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 조사가 끝나고 한 6개월 내지 아무리 끌어도 1년이면 끝난다고. 그러고 그러자면 대부분 한 6개월 안에 끝난다. 그러면 어쨌든 요 선거법 위반 사건만 봐도 대선 전에 끝난다는 게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대법관이고 대법원장이 오시면 조금 분위기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 처리 방침이 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어제 2주 만에 갤럽이 대통령 지지율하고 당 지지율을 내죠. 매주 안 하고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나왔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지지율이 5% 올랐어요. 21%에서 혹시 10%대로 내려가면 이거는 완전히 레인덕이다, 판에 깐다 이랬는데 26%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국힘당이 선거 이렇게 참배하고 아무것도 다른 거 없이 지금 의원 초경을 하고 앉아있는데 국힘당 지지율이 30%, 민주당이 27% 나왔어요. 민주당이 올해 들어서 선거 때 제끼고 제일 나야 뭐예요? 민주당 하는 꼴 보고 사람들이 벌써 실망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의석수는 좋지만은 니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쳐보라고 준 건 아니란 말이야. 오만 불손하다, 대가리 쳐들고 오만하게 보이면 우리 정치판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위급해졌어요. 이재명이 좀 탱잘탱잘 분위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기소가 바로 그저께 있고 전주일에 비록 뭐 안 민다 그러지만은 석유 난다는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지지가 2주 사이에 5%나 올라가서 다행히 뭐 탄핵 들어갈 이런 수준까지는 안 갔다 이렇게 그러시는데, 저는 앞서 국힘당이 힘을 좀 내라 이겁니다. 투쟁을 해라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18권 17개 남은 거 필요 없어, 다 같이 가. 우리 안 들어가. 이런 국회 우리 못해.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한다고. 그럼 뭐 할 수 없죠. 윤석열 대통령은 높구나 하고. 자, 그런데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유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 사선을 인결하신 어른, 그 어른이 재임기 동안에 거부권 행사를 무려 450번인가 했더라고요. 그분이 뉴딜 정책인이 이름 가면서 국회하고 계속 충돌한 거예요. 국민들 지지는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은 좀 모자라지만은 우리가 이재명이 저 형수한테 쌍욕해주고 현재 진행 중인 확정적 범죄자도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피의자를 어떻게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지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미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힘당이 말이죠, 정말 한번 강하게 한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압니까? 자, 이번에 44명 배치 달고 했는데 아직 본회의장도 못 들어가 봤어. 이 기회에
의원직 108명 사퇴서를 받아가지고 주경호가 108명 사퇴서를 받아가지고 의원직한테 던져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되느냐? 대한민국 헌법 4조에 대한민국 국회는 20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딱 돼 있어요. 108명이 사표 내면은 받아주는 순간 국회 자동 해산이야. 그럼 윤석열 대통령, 우리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87년 헌법에서 대통령의 유일한 방어권인 국회 해산권을 없애는 바람에 일방적으로 탄핵당에 쫓겨났다고. 그런데 국회 해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그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니까 해산이 만일 되면은 뜯어버리고 사무실에 안 간다고 세비 안 받는다 그러고 3개월만 버티면은 국회 해산해야 돼요. 그럼 서너 달 뒤에 국회 다시 치르면은 지금 108명보다 표 적게 얻겠어요? 요번에 된 사람들 다 공천 다 주고 비례대표 그대로 공천 주고 새로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하라고 내가 지난주부터 하는데 생각을 한 놈이 없고. 그런데 그저께 보니까 박찬종 의원이 의원직 사퇴 내라. 너희들은 의원직 사퇴 내는 거로 22대 국회의원 임무 다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직을 사퇴로 수용도 안 하겠지만은 108명이 사퇴서를 써가지고 원내대표한테 맡겨놓고 언제든지 우리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정권 배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놈 있나 말이에요. 자, 23일날 7월 23일날 당대표 뽑는데 한동훈이가 지금 나온대요. 거기 나와. 여의도 사무실도 얻었고 이미 다 붙어있어요. 이미 지금 여의도 바닥은 뻔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이 지금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젊은 애들 마음에 들어하고 아줌마들 좋아하는가 고 또 당원들은 또 뭐 그래도 새바람을 일으켰잖냐. 한동훈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의도에서는 의대한이래. 의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래. 그저 거기에 대항할 만한 사람이 보입니까? 유일하게 지금 뭐 나오는 얘기가 이제 나경원이를 얘기하는데, 나경원이가 방금 말한 이런 투쟁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강단이 있는 여자입니까? 없어. 어린 시절부터 공부 잘하고 머리 잘하고 인물 이쁘다 소리 들어가지고 거기도 완전히 저 용산에 있는 사람 못지않게 공주과인데 걔가 지금 이 남마 같은 전국을 헤쳐나갈 만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한동훈이 우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한동훈이 주변에 누가 지금 제일 열심히 뛰고 있는지 알아요? 진중거리죠. 진중거리가 매일같이 한동훈이 찬양하는 글을 쓰고 있잖아요. 한동훈이 공격하면 진중거리가 맨날 공격해주고 있고. 야, 좌파에서 넘어온 애들이 한동훈이 패거리들이야 전부 다. 김경률이 그 옆에 주변에 붙어있고 함은경이 붙어있고 귀선 용사들만 다 옆에 불러다 놓고. 자, 그런데 어차피 당대표는 의식이래. 자, 대통령이 어쨌든 점심만 먹자 그런 걸 거절했다고. 그런 자가 어제 정성욱이라고 부산 진구에서 요번에 국회의원 됐는데 비례대표 1번이더라고. 한동훈이가 뽑아온 영입인사, 비례대표 1번, 영입인사 1호야. 부산에 공천 줘서 넣거나 됐는데 전직이 뭐냐 알아봤더니 교원연맹 교총회장을 지낸 대학 교수 출신이더라고. 거기가 지금 캠프 이제 모임하는 거기 이제 좌장격이네. 어제 이미 얘기했어. 요새 열심히 반복으로 댕긴다. 아니, 한동훈이가 당대표를 하든 말든 대권을 하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지를 키워주고 밀어주고 2인자의 역할인 비대위원장까지 흔쾌히 내주고 어쨌든 이후에 지금 이 남마와 같은 이 전국을 돌파를 해 나가려면은
어쨌든 용산에 있는 대통령과 당 대표는 서로 호흡이 맞고 어떻게인가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위에 어떤 선배 어르신이 어쨌든 밥 먹자고 낸 오파를 거절한 놈이 밥도 한 번 안 먹고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를 한다.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다. 아니올시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다음 주 뭐 25일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이제 후보 등록도 시작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지나 아니까 하여튼 이제 국힘당 당권 경쟁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했죠. 의원직 사표서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언제든지 의원실한테 던지고 의원 사무실에서 저는 철수한다. 그런 각오만 보여주면은 해볼만 하다 이거예요. 그 말씀 드립니다.